네,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진정한 사죄가 먼저라면서요.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광복절을 앞둔 지난 12일 전달됐는데요. 수구 언론 등에서는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판에서는 이국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을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시민모금 성금 전달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국은 이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지난 전국 600여 개의 시민단체로 꾸려져 있는데 그동안 정부 안에 수용 거부 피해자들을 또 돕기 위해서 국민성금 모금을 펼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단체 소개와 함께 그동안의 좀 진행 과정이랄까요? 소개를 부탁드리죠.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 달에 출범한 이후로 이제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급격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일 관계 회복을 이유로 어렵게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는데 1년 만에 일본의 완전한 그 백기투항하는 역사적 퇴행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거 더 이상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해서 이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으로 결집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은 잘못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이었는데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고 피해자들이 지금 20년, 30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그런 용기 있는 투쟁을 함께 응원하자 해서 예. 지난 6월 29일부터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6, 7, 8 석 달 정도의 모금 활동을 가지셨고 최근 피해자 네 분에게 응원 기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씩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또 당시 전달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일본 기업 대신에 억지로 정부가 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돈 받아라. 그리고 일본에 책임 묻지 말자. 예, 이런 것인데 그렇죠. 이제 여러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승소했던 15명 중에 11분이 결국 말 다 하기 어려운 어떤 사정들로 해서 결국은 수용을 하게 됐고 그러셨죠. 네 분이 끝까지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이건 살이 안 맞다 하고 이제 거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뭔가 응원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침 오늘 오후에 광주에 양금덕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지 따님을 모시고 예. 시민모임 전달식을 갖고 또 응원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 양금덕 할머니 또 이춘식 그 할아버지 따님이 정말 그 말을 잊지 못하고 마음을 모아준 우리 시민들한테 감사드린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러한 뜻을 받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석 달 동안의 이 모금 활동을 통해서 정확히 얼마 정도가 우리 국민들의 좀 정성이 모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님. 예, 사실은 이제 오늘이 불과 46일 정도입니다. 예, 예. 6월 29일부터. 아, 그렇군요. 두 달 남짓 예, 예. 됐군요. 예, 예. 그런데 벌써 한 5억 5천여만 원 정도가 모아졌거든요. 목표로 했던 10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 정말 그 국민들의 그 숨어 있는 분기나 또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갖는 일종의 좀 부채감 같은 예. 뭔가 같이 손을 잡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취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국민들 가슴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지를 예. 여실히 증명해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두 달여 또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5억 5천여만 원 정도의 국민들의 성금이 모인 것인데 앞서서도 요전에 또 저희 이 프로그램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출연을 하셔서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의 좀 감동적인 사연도 전해주셨습니다만 이후에 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실 만한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 북구에 사시는 한 동네 카센터 사장님이 예. 뜻있는 일에 보태기 위해서 그동안 돼지저금통을 모아왔었는데 그 돼지저금통을 익명으로 그냥 그대로 아주 묵직해서 들기 어려울 정도로 예.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오셨고요. 아하. 그 다음에 지금 60대 주부들로 구성된 10년이 넘는 독서회 모임이 있는데 예. 독서회 회원분들 12분이 이 역사적인 시민 모임에 같이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다른 또 독서회 모임도 같이 참여를 하는 등 이 모금운동이 예. 정말 그 생활 저변에 이렇게 넓혀지는 그렇군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같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들의 성금 모금 활동에 또 반해서 일부 수구 언론에서는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상당히 좀 문제 삼는 좀 흠집을 내는 이런 보도들도 꽤 하곤 했었는데 이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사장님께서는 가장 어떤 점이 힘드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난 5월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민단체를 향한 예. 공격과 또 언론 비방, 그다음에 보수단체로부터 검찰 고발 등이 이어졌던 그렇죠. 것이 예. 사실은 이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는가 싶어요. 사실 이제 그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 결국 피해자들이 이 소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같이 손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금운동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를 사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 4명에 대한 설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더더욱 이제 이 내부로 마음을 돌리기 어렵겠다 판단하고 예. 아예 모금운동을 시도조차 못하게 싹을 자르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워낙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단체, 검찰 고발, 더군다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 정책, 그렇죠. 예. 그다음에 대변인 논평, 그다음에 시민단체 산지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면서 그야말로 아주 파상적인 공세를 하고 있었을 때라 네네. 사실 이제 여러 고민과 한편으로 또 두려움도 사실은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 산을 넘어야 한다라고 네.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고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민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40여일의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우리 시민 모임을 흠집내기 아주 파렴치한 시민단체로 치부하는 이런 작태를 보이면서 이사장님과 또 이사장님의 활동을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좀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현재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혐의인데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피해자들 도와준 척하면서 사실은 너희들 한쪽에 일속을 챙겼다 뭐 이런 취지죠. 예. 그 일속을 챙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데 예. 일속을 챙기기는 그냥 국민들이 허주머니를 다 털어서 피해자들 여기 있는 투쟁에 허주머니를 털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민들 그렇게 해서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 단체가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욕죄인데. 모욕죄. 예. 그러니까 보수단체가 쉽게 말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말이 자신의 단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아마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도 세간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경찰서에는 출두는 안 하셨죠? 이제 저는 안 했습니다만, 예.
변호사님 출두 일정이 잡혀져 그렇군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현장 기자님은 예. 현재 한 차례 그렇군요.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셨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경찰에서 이 사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식과 법과 상식 선에서 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론이 전혀 뭐 죄가 없다는 사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참 힘든 이런 부분인데 잘 또 우리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제 좀 이 정도에서 끝내자 이런 취지의 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그랬었죠.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더 이상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자다가 봉창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동장지 같은 소리인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 왜 지금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 따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럼요. 예. 왜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는 것인지.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를 뭐 하기는 한 것인지 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법원 판결 따르라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일본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일본에 무릎 꿇으라고 하기는커녕 사회자는 일본 앞에 피해자의 무릎을 지금 꿇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고 예. 간단히 말해서 동네에서 늘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쉬쉬하고 눈 감아주고 매번 잘못을 덮어주면 그러면 그 동네는 저절로 말 가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잘못한 것은 엄히 꾸짖고 또 예. 잘한 것은 칭찬해야 그래야 세상에 한 발이라도 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일본에 요구한 것도 우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죄와 배상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휴지 하나 버린 것 가지고 그 버린 예를 들어서 팔목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억지로 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부리는 것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또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소송을 또 진행을 해서 1, 2심 모두 승소를 했고 이제 대법의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 이러한 발표, 앞서 말씀하신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옳지 못한 이런 발언이다라고 읽혀지는데 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양금장 할머니 말씀이 왜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예. 양금장 할머니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 대통령이냐.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지금 법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것이 어떻게 헌법 정신과 일치할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얻기까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도와줬는지 예. 정부가 한번 그 국민들 앞에 아주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밝혀봤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예. 판결을 얻는 데까지 무엇을 우리 정부가 도와줬는지 저는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다 지은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이런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정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뭐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이렇게 내팽개친다라고 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행태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제3자 피해자를 고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성금을 마련하는 모습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성금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 주셨고요.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광복절 앞두고 따뜻한 성금이 또 전달이 돼서 다행이고요. 아마 이렇게 빠르게 성금이 모아진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함께 보내주셨고요. 이영진 빈체시오님께서는 검찰 독재 물러가라 빵톡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사장님, 내일이면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올바른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년째 호렬단신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일제의 폭압과 탄압에 맞서서 명예도 또 자신의 가상까지 다 바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싸웠던 우리 독립 선열들이 오늘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총과 칼이 없어서 일본에 당해야 했던 그 쓰라린 상처는 저는 아프지만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저는 그런 민족은 그 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러한 그 현실이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한테 과연 어떠한 교훈을 줄 것인지 정말 의문이고 우리나라가 여러 격동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예. 전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 민족은 면면이 이어온 그 역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어온 역사 아닙니까? 예. 오늘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크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꿋꿋이 앞으로 향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사장님, 앞으로 이 모금 활동도 이번에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쯤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향후 활동 어떤 좀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 모금 운동이 그다지 많이 알려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8.15 광복절을 통해서 그동안 애써온 때리는 시민들의 이 고귀한 뜻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될까 말까 이게 뭐 시민한테도 그런다라고 하지만 이 말이 그렇지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자들 경제적 도움 주자고 한 것 아니었었거든요.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뜻에 국민들이 더 크게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모금 활동 진두지휘하시고 또 직접 성금을 또 전달하시고 앞으로 또 이어가신다는 그 계획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또 활동하는 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우건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